네, 황명선 의원입니다. 그 노동 없는 생산의 AI 시대에 따라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본은 바로 조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설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사진은 국내 한 택배 회사가 AI 로봇 팔을 도입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박스들을 자동으로 들어서 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최근의 일도 아니고 벌써 3년 반 전인 2021년 4월에 기사가 났던 것인데요. 다음 사진은 미국의 유명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AI 로봇입니다. 일본 머스크는 내년이면 이 로봇들을 테슬라 공장 내에 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부총리님,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AI 로봇이 우리 일상에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맞죠?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AI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시작해서 미래에 닥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용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KDI 연구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한국 KDI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빠르면 2030년에 현재 형태의 일자리 가운데 90% 정도가 AI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AI 발전으로 인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 없는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예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AI 로봇 같은 자본이 노동을 잠식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의 생산물은 자본을 가진 극소수가 독점을 하게 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대다수는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노동 없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상정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 심화에 대한 예측과 우려가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아시아 KDB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로봇과 AI 시대에는 불평등 문제가 커질 거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 IMF에서 지난해 12월에 AI 시대의 생산량과 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상황에서 파란 선과 같이 생산량과 임금이 함께 상승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 빨간색, 노란색 선과 같이 생산량은 급증하지만 임금 수준은 일정 시점에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어서 IMF는 AI로부터 이익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루 퍼지게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아주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부총님, 이렇게 예측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해야 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그 기술 변화에선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전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 본질적인 대책은 극소수 초부자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부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 제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은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 마련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서울대학교 김영식 교수, 경제학과 김영식 교수는 여러 조세 수단과 보편적 기본소득 등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존경하는 기재위원님들과 부총리님 책상 위에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한 정책 자료집이 놓여져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의 재정이라는 주제인데요. 관련한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의식을 얼마 전 민주당의 당 강력의 기본사회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 더 나아가 국가가 다가오는 AI 시대의 불평등 가능성을 대비해야 될 때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보세요. 영국에서는 트러스 내각이 법인세 상향을 처리했다가 40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법인세를 28%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부유층에 대해서 예외적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 25%에서 33.5%로 무려 8.5%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도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경제 규모 수준도 맞지도 않는 OECD 국가 전체 평균에 비교하면서 우리 법인세 최고율이 높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또 어떻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정말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최고세율 구간을 없앨 것이 아니라 기준선을 상향하거나 일괄 공제를 확대하는 고민이 먼저 있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권의 정파적 논리에 휩쓸릴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세수펑크, 장기적으로 AI 시대의 불평등 심화라는 중대한 과제들을 어떻게 대비할지 우리 공직자다운 자세로 국가를 위한 조세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사회 재정 운영 방향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재정 지출,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법인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 그 법인세나 상속세는 다른 논리로 저희가 지금 개편하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세 체계나 재정 지출의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귀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